안녕하세요. 데이미안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전시를 기획한 변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시를 같이 준비한 이사빈입니다.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번 전시에서는 인간의 이런 복합적인 감정에 주목하고 이런 감정들이 우리 사회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해온 작가 데이미안 허스트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데이미안 허스트는 1965년 브리스톨에서 태어났습니다. 리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반항기 어린 청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은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리즈의 예술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20살 무렵 런던으로 옮겨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골드스미스 대학교 2학년 때는 직접 기획한 그룹전 프리즈를 통해 처음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프리즈는 관공서 소유의 낡은 창고에서 열렸는데, 학생들이 직접 공간을 전략적으로 연출하고 기업 후원으로 도록을 만들어 홍보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때 모인 작가들이 YBA라고 불리는 새로운 예술가 세대의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이 전시는 영국 미술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미안 허스트는 이번 전시에도 포함된 센세이셔널한 작품들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허스트는 삶과 죽음, 아름다움과 욕망이라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집요하게 탐구해 나가는 작가입니다. 이 심오한 주제를 무겁게 다루는 대신 외면하려고 했던 본능적인 두려움과 진실을 정면에서 직시하도록 만듭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대규모 개인전을 통해 허스트가 지난 40여 년간 펼쳐온 작품 세계를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데이미안 허스트는 20대 초에 주목을 받은 이후에 기존의 제도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작품 세계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이 전시장에는 작가가 20대 시절에 제작한 작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의 중요한 예술적 개념과 형식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조형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도한 다양한 형식 실험들과 주요 연작의 초기 버전 등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작품들을 통해 그의 작업 세계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죽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색채와 형식을 둘러싼 미학적 고민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허스트가 16살 때 미생물학을 공부하던 친구를 따라서 시체 안치소에 갔을 때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잘린 시체의 머리 옆에서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짓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작가는 1991년에 열린 첫 개인전에서 이 사진을 10년 만에 다시 꺼내 크게 확대해서 작품으로 선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예술이 죽음에 대한 집착과 공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작품은 적나라한 시체 사진과 의료용품 그리고 세척 도구 같은 것들로 구성된 설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사용된 사진은 작가가 어렸을 때 수집한 병리학 서적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를 통해 허스트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죽음의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의학적, 과학적 맥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물건들은 논리와 이성을 상징하는 자, 그리고 청소도구나 의료기구처럼 보이는 것들인데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 작품에서 인상적인 점은 이렇게 끔찍한 이미지와 건조하고 차가운 설치물이 함께 놓이면서 생기는 긴장감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가 평소에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날 것 그대로의 현실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작품의 제목은
딜런 토마스라는 영국 시인의 식구에서 따온 것인데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는 모든 논리적 설명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가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작가는 10대 말에 콜라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술의 본령은 회화라고 생각했고 화가에 대한 동경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함과 무력감을 느끼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콜라주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작가는 20살 무렵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우기 위해 런던으로 이사했는데 이때 옆집에 살던 노인이 어느 날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노인은 수집광이어서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을 집에 가져와 쌓아놓고 살았는데 집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기관에서 그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허스트는 이때 노인의 빈집에서 나온 그가 평생 모은 엄청난 양의 잡동사니들을 보고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양의 물건들이 인간의 삶 자체를 구현한 것처럼 느꼈고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과정이 결국 죽음을 향해 이어지는 긴 여정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빈집에서 주워온 각종 오브제들을 콜라주에 사용했습니다. 작고 붉은 바퀴로부터의 확장은 로버트 라우셴버그에게 선물로 주었다가 그의 사후에 재단으로부터 다시 구입한 작가가 각별히 아끼는 작품입니다. 작가의 가장 유명한 연작 중 하나인 스팟 페인팅의 초기 버전입니다. 이 작품에서 색채는 작품의 재료이자 주제인데요. 작가는 스팟 페인팅을 통해 색채를 유의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자신만의 구조를 찾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작품의 색점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세포처럼 화면을 빽빽하면서도 리듬감 있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한 화면에 같은 색은 반복하지 않고 간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 엄격한 규칙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화학 물질이나 의약품 등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이면서 스팟 페인팅 연작은 알약 캐비넷 연작과 함께 반복과 통제, 그리고 질서와 강박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대표적인 연작으로 회전하는 캔버스 위에서 물감을 부어서 제작이 됩니다. 회전 속도, 물감의 유동성, 그리고 색상의 선택에 따라 끝없는 변주가 가능합니다. 이 연작은 스팟 페인팅 연작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스팟 페인팅의 키워드가 질서와 통제라면 스핀 페인팅은 우연성과 즉각성, 그리고 통제 불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회전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멈추는 순간 하나의 이미지로 고착된다는 점에서 삶과 죽음, 아름다움과 예술의 무작위성에 대한 은유로도 읽힙니다. 이런 점은 의도적으로 과장되고 감각적인 단어들로 조합한 제목을 통해서도 강조됩니다. 한편으로 이 연작은 그림을 그린다는 가장 개인적인 형태의 예술행위를 기계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예술의 독창성이나 고유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들을 비튼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전시의 2부에서는 죽음 그리고 생명의 순환이라는 주제를 강렬한 방식으로 시각화한 데미안 허스트의 대표작들을 소개합니다. 1990년대 초에 발표된 이 작품들은 금기에 도전하는 파격적인 소재 때문에 발표 당시부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허스트는 거대한 유리로 만든 폐쇄적인 구조를 자주 사용했는데 관객이 그 안의 내용물을 볼 수는 있지만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들에서 관객은 유리 너머로 죽음의 물리적 실체를 직면하면서 공포와 혐오,
호기심과 불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포르말린 용액이 가득한 유리 수조에 거대한 상어를 넣은 설치 작품입니다. 금방이라도 관객을 덮칠 듯 생생한 모습으로 박제된 상어는 죽음의 공포를 직면하게 하면서 동시에 부패를 늦추고 영원히 보존하려는 불멸에 대한 욕망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소멸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죽음은 그것이 닥치는 순간까지도 실감하지 못한다는 역설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구상 단계에서 이미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했으며 공개된 이후에는 20세기 미술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허스트는 이 작품 이후 박제된 동물을 사용한 일련의 작품들을 발표하여 자연사 연작이라고 불렀는데 이 연작으로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잘린 소머리와 파리 유충, 살충기로 구성된 작품으로 생명의 순환을 시각화한 작품입니다. 하얀 상자 안에는 파리 유충들이 들어있는데 이 안에서 부화한 파리들이 피가 흐르는 소머리를 찾아 옆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 머리 위에 달린 살충기에 걸리면 바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생존을 향한 본능, 그리고 허망하고 무작위적인 죽음이 실시간으로 반복되는 모습은 삶과 죽음의 순환이라는 자연의 섭리가 사실상 얼마나 냉정하고 잔혹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한편 파리가 부화하는 정육면체의 구조물은 각 면의 중앙에 작은 원이 뚫려 있는데요. 마치 모든 면에 일이 적힌 주사위처럼 보입니다. 이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운명은 결국 주사위 놀이에 불과하고 그 결론은 단 하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카톨릭 가정에서 자란 데이미언 허스트는 인간의 믿음을 구성하는 체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작가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신과 종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려 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의학과 자본을 통해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허스트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러한 믿음의 이면에 깔려있는 인간의 욕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해 왔습니다. 특히 알약 캐비닛과 약장 연작에서는 우리가 의학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욕망과 집착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깔끔한 외관과 규칙적이고 정돈된 진열 방식은 마치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과 죽음을 어떻게든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강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가가 골드스미스 대학교 재학 시절에 제작한 약장 연작의 첫 번째 작업으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남긴 빈 약병과 상자들을 모아 약장 안에 채워 넣어 만든 작품입니다. 항상 약병으로 가득 차 있던 할머니의 약장은 작가에게 절대적인 의학에 대한 믿음이 투영된 일종의 재단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은 단순히 약병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인체의 구조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은 위쪽에, 발과 관련된 약은 아래쪽에 놓는 식으로 인체의 구조에 맞춰 약장 전체가 하나의 몸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의 약장 연작은 이후 약 외에도 수술 도구 등의 의학 장비, 박제된 동물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됩니다. 피부를 벗길 때 사용하는 수술 도구를 진열해둔 박리기,
인체에 구멍을 뚫는 도구를 배치한 침습, 포르말린 용액에 담겨 보존된 물고기들과 수술 도구들이 함께 배치된 희생 제물과 같은 작품들이 하나의 공간에 마치 우리를 둘러싸듯 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와 분류의 방식은 의학적 도구의 일종의 권위와 신뢰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그것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체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 두개골을 백금으로 주조하고 8,601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작품입니다. 두개골의 치아는 18세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실제 인간 해골의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과거의 화가들이 해골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 바니타스를 강조했다면 허스트는 반대로 죽음을 찬란하고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특히 이마에 박힌 큰 핑크 다이아몬드, 이른바 스컬스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제3의 눈처럼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상징적 장치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위에 초월적 시선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넘어 무엇을 믿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작품은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묵상하며 라는 나비 연작 중 한 점입니다. 멀리서 보면 중세 성당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 화려한 패턴을 구성하는 것이 수백 마리의 나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음을 전제로 한 잔혹한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허스트는 실제 나비의 날개에 광택 안료를 칠해서 각도에 따라 다른 빛을 발하며 신비롭게 빛나는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성 바르톨로메오를 표현한 조각입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12사도 중 한 명으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에서는 벗겨진 자신의 피부를 한 팔에 걸친 채 해부 도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신앙 속에서 가장 숭고한 존재로 여겨지는 성인조차 극단적인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시선은 서울박스에 전시되는 조각작품 신화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유니콘은 신화 속에서 순수함과 숭고함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작품은 조각의 한쪽 편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피부가 벗겨진 채 붉은 근육과 혈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의 유니콘 안에 대비되는 두 모습을 병체함으로써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개념의 경계를 흔들고 신성하다고 믿어온 존재조차 결국은 유한한 육체를 지닌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 두 작품은 종교와 신화 속 절대적인 믿음조차 해체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허스트는 예술을 약에 비유하면서 예술은 약과 같다.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의학은 믿으면서 예술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늘 놀랍다.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지 않은 채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 어구가 이 공간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미언 허스트는 1998년 런던에 약국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그 약국의 미학을 전시장에 재현한 것입니다. 유리 진열장에는 의약품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위에는 4가지 원소를 상징하는 약병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장이 하나의 질서정연한 약국처럼 보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현대의학에 부여해온 권위가 어떤 시각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작가는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믿음의 구조를 공간 전체를 통해 경험하게 합니다. 이 공간은 데미언 허스트가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런던 템스 강가의 스튜디오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 면이 창으로 둘러싸여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작가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에서 그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다양한 상상을 하며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어느 날 베일 페인팅 연작을 완성한 뒤 다음 작업을 고민하던 중 작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스튜디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작업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풍경이 변해가는 그 모습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작가에게 자신의 세계이자 삶이 흘러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무렵 작가는 앙리 마티스의 작은 그림에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업실에서 바라보는 이 풍경을 그 그림처럼 그리면서도 추상표현주의 회화처럼 거대한 크기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리버 페인팅 연작의 시작이었습니다. 허스트는 과거 미술 재료를 사기 위해 화방에 가기보다 철물점에서 페인트를 사고 건축 자재 상점에서 재료를 구하던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이 연작을 계속해서 그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완성의 회화들을 작가의 스튜디오 형태로 구성해 작업의 과정과 상태를 함께 보여주고 있고, 이는 작가의 40여 년에 걸친 예술가로서의 여정에서 처음 해보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 연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강과 같고 그 강은 모든 그림의 한가운데를 흐르며 우리 모두를 관통한다. 어쩌면 그 강은 삶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다. 이 말은 허스트가 오랫동안 다뤄온 삶과 죽음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지금도 계속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그릴지를 고민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임을 보여줍니다. 허스트의 특별한 점은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을 단순히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직접 뒤흔들고 실험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작자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예술의 유통과 기획, 수집과 전시의 전 과정에 관여하며 미술 생태계의 작동 방식을 스스로 재편해왔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콘셉트로 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도 했고, 작가가 경매사와 직접 계약하여 작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미술 시장의 관례를 깨며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집가이자 기획자로서 역할도 지속해 왔습니다. 앤디 워홀이나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거장에서부터 무명의 젊은 작가에 이르기까지 3,000점이 넘는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품들을 런던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내 죽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과학일 수도, 종교일 수도, 혹은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허스트의 작업은 그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왜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라는 이번 전시의 제목처럼 전시를 통해 각자의 답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시 투어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